여기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던 스페인 국립 발레단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중국의 황당한 수준에 당황한 나머지 한국으로 도피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겪은 일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단체로 당황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들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왕실에 속해 있는 국립 발레단 출신의 이레네라고 합니다. 남들은 평범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왕실 발레단에 입단해 어렸을 때부터 세계대회에 참석했던 저는 어느 날 중국 전통 발레단을 코치해주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세계대회에 참석했었지만 아시아 지역의 대회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었던 저는 그때 당시 한순간의 실수로 발레단 코치 동료들과 함께 중국으로 향했고 이는 완전한 제 인생의 실수가 되고 말았는데요. 일단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발레단 코치 제안을 했었던 중국의 한 대학교는 보장된 치안은 물론 수업을 듣는 중국인 학생들도 대부분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라 수업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중국인 발레단원들의 수준은 너무나 가난해서 발레 신발까지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중국이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고 인구도 많은 나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중국의 길거리는 노숙자들은 기본이고 가게에 장사를 하는 주인들조차 돈이 없는 것인지 호시탐탐 저의 가방을 훔쳐가려는 사건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발레단원 학생들은 뜬금없이 저에게 중국에서 만약 한국인을 본다면 그들은 무조건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들이니 피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과 함께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와 불고기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긴다는 잡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발레 코치인 저에게 왜 이런 잡담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평소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한 코치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되었고 이내 중국인들의 모든 말이 한국을 향한 열등감에서 나온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고유한 문화재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며 한국과 동급이 되기를 바랬고 심지어는 최근 들어 중국을 방문하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거짓말을 하며 비판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발레 슈즈조차 없어 항상 다 떨어진 수건으로 발을 감싸고 발레를 하는 중국인 발레단원들의 모습은 정말 가난하고 수준 낮은 나라 그 자체였고 저는 결국 중국 발레단원의 대회 코치를 거부하고 위약금도 받지 않은 채 모든 계약을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대회 개최까지 최대한 중국인 발레단원들을 코치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매일 연습을 하고도 씻지 않는지 날이 갈수록 단체 연습을 할 때마다 악취가 심각했고 저는 바로 그제서야 중국이 생활에 필수적인 물과 전기, 심지어는 편의시설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처참한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국립예체능대학교에서는 저의 상황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저를 불러 먼저 선제적인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사유에는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이상한 여론을 형성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의 해고 사유를 확인한 동료들은 어차피 떠나려던 나라 잘됐다면서 저를 위로해줬고 한 동료는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더니 한국에 자신과 친했던 발레단원 동료가 있는데 그곳으로 여행이라도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사실 곧바로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해고를 당한 시기에 스페인에서는 이미 발레 대회 일정이 진행 중이었고 딱히 돌아가도 할 것도 없었던 저는 동료 나타샤의 설득을 믿고 모든 발레 코치들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왜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했는지 1초 만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확실하다며 저에게 발레 수업 도중 난리를 치던 중국인 발레단원들의 말은 중국의 공항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쾌적한 인천공항의 모습에 단번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이에 더해 공항 내부에 펼쳐져 있던 각종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백화점의 모습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너무 신기했던 것은 바로 인천공항 내부에 상상도 하지 못한 거대 규모의 백화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중국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발레 신발과 발레복은 물론 각종 생활 필수품의 구매가 필요했던 저는 곧바로 백화점을 찾아보았지만 중국은 공항이 아닌 대도심으로 가야만 그저 낡은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이와 반대로 공항 내부에 이미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백화점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천공항 백화점에는
한국인들보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더욱더 많이 보였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중국과 비교되지 않는 상당한 부유 국가라는 사실마저 알아차릴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중국의 백화점은 대도시 내부에 있어도 항상 백화점을 방문할 때마다 내부의 중국인 노숙자들은 물론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장을 입은 중국인들이 백화점의 가게를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입구에서 현금을 받아갔는데,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황당한 시스템마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의 백화점에서는 최근 급증한 도난 문제 때문에 가게 외부에 물건을 꺼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너무나 편리하게 백화점 통로에서 간단한 옷은 물론 비싼 명품까지 곧바로 진열장을 통해 구경할 수 있었고, 이미 여기에서부터 중국과 한국은 엄청난 치안과 시민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듯 했죠. 비싼 백화점 물건들이 통로에 나와 있었음에도 한국인들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까지도 시민의식을 지키며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시민의식이 보장되니 더욱더 편리한 쇼핑이 가능했습니다. 중국은 물건을 하나 구매하려면 도난의 문제 때문인지 저의 여권과 신분증은 물론 약간의 현금까지 보증금 개념으로 맡긴 뒤 간신히 물건을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나 불편했는데, 선진국 한국에서는 이럴 필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발레단원 코치들도 이렇게 편안한 백화점 쇼핑이, 그것도 공항에서 가능한 나라는 살면서 정말 처음 본다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바로 그제서야 왜 한국의 공항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여행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진국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 백화점을 구경하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저는 순간 배가 아픈 통증과 함께 화장실이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곧바로 눈에 보이는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화장실 내부로 들어간 저는 순간 잘못 들어왔나 싶어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보인 세면대 바로 옆에 이상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처음 보는 화장실 기계에 너무 당황해 계속해서 살펴보던 저는 뒤이어 나타난 한 한국인의 행동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막 화장실의 이용이 끝난 듯 한국인 여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음 보는 물건의 버튼을 누르더니 컵에 액체 같은 것을 담았고, 그것을 이용해 입안을 가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그저 액체 비누라고 생각했던 저는 입안을 깔끔하게 헹구며 입가심을 하는 한국 여성분의 행동에 그만 경악하고 말았고, 너무나 궁금증을 참지 못해 결국 여성분에게 휴대폰 번역기로 이게 대체 무슨 물건이냐는 질문을 건넸는데요. 한국인 여성분은 저희 행동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것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 가글 기계라며 옆에 있는 위생컵을 이용해 입안을 가글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한국의 백화점 화장실에는 이처럼 입을 헹굴 수 있는 편리한 일회용 가글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던 것은 물론 위생용 화장지와 핸드 드라이어까지 전부 설치되어 편리한 화장실 이용을 돕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부자의 나라인 것이지라는 생각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매우 비싼 호텔을 예약해 화장실을 가더라도 한국과 같은 일회용 가글 기계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직도 옛날 형태의 푸세식 변기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백화점 화장실은 변기마저 최신식 비대로 전부 설치되어 있더군요. 이미 한국과 중국의 부유함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해버린 것 같았고, 이처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부터 인프라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태어난 나라 스페인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마치 우주선과 같은 한국 백화점 화장실의 모습에 너무 놀라 연신 동영상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배가 아팠던 것조차 까맣게 잊은 채 가글 기계를 이용하거나 핸드 드라이어를 체험해보기 바빴죠. 그 후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같은 발레 코치 동료들에게도 백화점 화장실을 구경해보라며 가글 기계를 알려줬고, 다른 코치 동료들 또한 어떻게 이런 미친 화장실이 존재할 수 있냐는 말과 함께 여기는 화장실이 아닌 호텔 그 자체라는 극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화장실을 방문하는 한국인들 그 누구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이러한 인프라 자체가 너무나 익숙한 듯 조용히 가글 기계를 이용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후 한국의 놀라움에 기가 막힌 저는 한국에 아는 발레단 지인이 있었다던 나타샤에게 부탁해 지인분에게 한국 여행 가이드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는 어려운 제안을 했고,
약 1시간 뒤 저희를 직접 데리러 온 나타샤의 지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나타샤의 지인분은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꽤 오래 지낸 스페인 출신 외국인이었기에 저희와 나타샤의 지인분은 곧바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어색함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나타샤의 지인분인 카르멘은 자신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특별하게 저희를 위해 서울에 호텔을 예약했다며 엄청난 배려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저와 동료들은 카르멘의 차를 타고 서울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카르멘 또한 한국에서 발레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너무나 좋아져서 취업 이민까지 완료해버린 사례라며 한국이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한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겪었던 경험들을 설명하며 이런 나라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약 30분 뒤 저희는 서울의 한 공용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뜬금없이 카르멘은 다시 차를 탈 일은 없으니 안에 소지품을 놔두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고, 심지어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차량 이곳저곳을 찍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카르멘의 행동에 저는 이게 또 무슨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가 싶어 지금 뭘 하고 있냐며 질문을 건넸는데 돌아온 카르멘의 대답은 제가 살아온 가치관을 박살내버리는 대답이었죠. 놀랍게도 카르멘은 저희가 지금까지 타고 왔던 자동차가 대여로 빌린 차였다는 말과 함께 이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휴대폰을 통해 반납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렌터카라고 한다면 스페인에서의 경우 차를 빌리는 과정부터 무려 일주일 이상의 계약 검수 과정과 차를 부여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카르멘은 저희의 여행 가이드 요청이 있자마자 곧바로 렌터카를 타고 왔다는 사실인데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렌터카 어플이 꽤 많이 공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말 그대로 휴대폰 하나로 차를 빌리고 반납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차량 대여 과정이 이미 모든 시스템이 잡혀 순조롭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거주를 했었던 중국에서는 이러한 렌터카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공용 주차장에는 항상 차를 훔쳐가기 위한 노숙자와 범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차를 타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는 손해였는데 한국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의 나라 중국과는 이미 하늘과 땅 차이인 편리한 렌터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태어난 나라 스페인이나 중국에서 이러한 렌터카 인프라를 구축했더라면 실행을 하고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든 렌터카가 도난을 당해 인프라 자체가 무너졌을 것인데 한국인들은 역시나 선진국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인지 카르멘은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렌터카를 훔쳐가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설명을 해주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인들의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선진국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인프라 발전이었고, 이는 중국에서 아무리 따라한다고 해도 절대 따라할 수가 없는 시민의식에서부터 오는 국가적 부유함의 차이였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렌터카를 빌리고 반납하니 너무나 편리했고 저는 말 그대로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 한국의 시스템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한국의 충격적인 선진국 시스템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길거리를 구경하기로 한 저는 그때부터 휴대폰을 손에 쥐고 눈앞에 보이는 한국의 풍경 모든 것을 신기한 듯 촬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의 배터리가 전부 사라져 1시간 만에 휴대폰이 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한국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저는 여분의 배터리까지 가지고 오지 않아 크게 당황하고 말았는데 바로 그때 카르멘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냐며 친절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휴대폰으로 전부 영상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만 배터리를 모두 사용해버렸다는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카르멘은 제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뿌듯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을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카르멘의 뒤를 따라 도착한 그곳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길거리 한복판이었지만 놀랍게도 휴대폰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신문물을 접한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길거리 한복판에 이러한 비싼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전부 하루 만에 도난을 당해야 정상인데 한국은 역시나 이번에도 여지없는 듯
길거리의 한국인들 그 누구도 무료 보조 배터리를 훔쳐가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한국에서는 휴대폰의 사용률이 높아 길거리 곳곳에 이러한 보조 배터리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고, 반납 또한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경찰서 아니면은 똑같은 자판기에 반납하기만 하면 돼서 너무나 편리하다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너무나 발달되어 버린 나머지 휴대폰의 보조 배터리마저 길거리에서 구할 수 있을 정도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발레단원 코치들마저도 어떻게 배터리를 무료로 나눠줄 수 있냐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죠. 결국 이날의 사건으로 한국에 완전히 빠져버린 저는 곧바로 카르멘에게 부탁해 카르멘의 발레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날 이후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스페인 국립 발레단 동료들 몇몇도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의 말에 설득당해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레 대회 때문에 많은 나라를 경험해봤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부러울 정도로 한국은 천국에 가까운 선진국의 나라이기에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내며 어린 한국인 학생들의 발레단원 꿈을 이뤄주기 위해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싶으니까요.